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에도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 63조 원, 영업이익 12조 5천억 원을 기록한 건데요. 매출은 2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은 11분기 만에 최대입니다. 문제는 주가입니다. 8만 전자에 갇혀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죠. 하반기엔 삼성전자 주주들 과연 웃을 수 있을까요? 반도체 업황과 주가 전망 토론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주가 전망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반도체 산업 전문가인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삼성전자 2분기에 또 깜짝 실적,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냈는데 뭐 지금 장중이긴 합니다만 송재경 센터장님 뭐 실적 얘기는 곧바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주가 오늘 뭐 깜짝인데 왜 이렇게 깜짝 떨어졌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소문난 잔치에 뭐 먹을 게 없다, 뭐 이런 거 비슷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한 달 사이, 최근 특히 한 2주 사이에 시장에서 그 소위 컨센서스라고 하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계속 좀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물론 소위 이제 컨센서스가 11조 초반대 정도였는데 지금 오늘 깜짝으로 그보다 한 1조 이상 많은 이제 12조 5천 정도 발표가 됐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이미 시장의 주가에 좀 일정 부분 반영돼 있는 그런 깜짝 실적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됐나요? 그 반도체 또 메모리 회사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주가가 떨어졌죠? 네네. 비슷한 겁니까?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시장에서의 기대는 적어도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을 봤고 지금 지나고 있는 3분기까지도 이미 확정돼 있는 아주 좋은 호실적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부분에선 그렇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것이 올해 4분기나 내년까지 과연 연결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걱정들이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려가 나타나면서 미리 그 우려를 당겨서 주가에서 일부 반영하다 보니까 주가가 오히려 호실적에도 실제로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미국 마이크론이나 한국 삼성전자 이런 주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호실적인데 4분기 내년까지 과연 이어질 것인지 네. 자, 과연 이어질 것인지 저희가 좀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발표한 2분기 잠정 실적, 매출 이익, 좀 사업 부문별 추정 우리 실적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지금 헤드라인 넘버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금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 레벨이 이제 발표가 된 거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영업이익이 12조 5천 정도 발표가 됐는데 12조 5천억 원. 네, 이제 그 세부 내용은 발표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는. 예, 부문별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28일인가 29일 날 실제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아마 디테일을 얘기를 해줄 텐데요. 대략 시장에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바로는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그 메모리 부분, 반도체 부분이 원래 시장에서는 5조 후반대 영업이익을 생각했었는데 6조 중후반대 이상, 여기서 1조 이상의 차이가 났다 좀 보고 있고 1조 이상 예상보다 더 낮다, 반도체에서. 그러니까 나머지는 대략 예상대로 무슨 가전이나 뭐 디스플레이나 또는 무선 사업부나 이런 건 대충 시장 예상대로 나왔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 예상보다 1조 이상이 더 나온 가장 큰 원인은 메모리 부분이 생각보다는 더 많이 나온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대체적인 해석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매출도 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늘은 거죠? 지금 63조 원이면 그렇죠? 네네. 네. 자, 매출 이익이 예상보다 좋은데 김양평 연구원님, 이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뭐 수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수출하는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니까 그 두 기업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보는데요. 매월 1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입 동향이라는 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에서 나온 자료로 발표를 하는데 이번 6월 달에 저희 반도체 수출이
110억 달러를 넘어섰었고요. 110억 달러요? 예, 그 110억 달러를 넘어섰고 지난 우리가 2018년도 반도체 호황에서 1년간 1,200달러를 기록했던 그때보다 200만 달러가 더 많이 이번 6월에 수출이 됐습니다. 2018년 호황 초호황 때보다. 네. 그래요. 연간으로 보면 그러면 뭐 최고의 수출 실적을 지금 예상하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최고의 실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8년도 1,267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상반기 수출 실적은 613억 달러였고요. 지금 이번 2021년도에는 571억 달러, 그러니까 약 아직 35억에서 40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제 가전제품이나 반도체 등등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더 실적이 항상 좋게 나옵니다. 수출 같은 경우. 그걸 이제 그대로 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미 하반기도 500억 달러 이상이고 1,0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이 기대되니까 우리가 2018년도에 1,200억 달러도 올해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은 근처에 가지 않을까, 오히려 넘어설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과 비슷하거나 넘어설 그런 가능성도 있다. 예, 지금 추세대로라면은 지금 당장 6월 달만 해도 작년 6월 수출의 3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예. 예. 수출도 잘 되고 뭐 반도체가 굉장히 지금 효자 노릇도 지금 하고 있는데, 송정현 센터장님, 이번에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뭐 부문별 영업이 다 안 나왔지만 아까 6조 후반대 예상을 하신다고 그럼 추정하신다고 그런 거죠? 네네네. 그럼 뭐 어떤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 거로 예상을 하세요? 둘 다와 좋아진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대략 이제 P하고 Q로 보면 예. 가격, 기본 판매 단가도 한 10% 증가, 그다음에 Q 생산가 판매량도 한 10% 증가. 그래서 둘 다 곱했을 때 상당히 이제 좋아졌겠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큰 그럼 그 백그라운드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를 살펴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특히 해서 지금까지 연결된 가장 큰 부분은 결국은 그 소위 스테이 앳 홈이었죠. 재택근무들이 많이 늘면서 집에들 다들 있다 보니까 가전 바꾸고 그다음에 집에 이제 PC, 특히 노트북 PC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위 노트북 PC향 그러한 그 메모리 그 반도체의 출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 단가를 끌어올리고 판매량을 끌어올리면서 전반적으로 이익 레벨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양평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그 D램의 수요, 메모리 반도체 수요 때문에 늘어나서 가격 상승이 좀 지속될 것 같습니까? 지금 가장 큰 이유는 그것 때문에 2분기에 반도체 수익이 많이 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추세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택근무 때문에 늘어난 부분, 그러니까 이제 당시 급격하게 늘어날 때는 비대면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 수요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비대면 사회가 정착화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평소에 이제 이런 걸 해야 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 이런 부분 때문에 여전히 PC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은 이제 5G 통신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말기, 당장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디바이스에 사용되는 메모리가 늘어났고, 두 번째는 5G 통신에서 제공되는 컨텐츠, 그건 이제 예전의 영화보다는 2배, 3배 용량을 가진 또 컨텐츠들이 제작이 되고 그걸 저장을 해서 또 제공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브 업체들도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아시다시피 공급은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한정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당장 단가가 올랐고, 지난달에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계약 가격이 15% 정도 상승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15% 오를 것이다. 오를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번에 발표 난 거 보니까 20% 이상까지도 상승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낸드 프레시도 역시 뭐 디램처럼 지금 오르고 있는 건가, 회복이 되고 있나요? 낸드 프레시도? 낸드 프레시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 서버에서 디램이 한다면은
그 실제적으로 디바이스에서 활용하는 거는 다 낸드 플래시니까는 그만큼 낸드 플래시도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과연 그런 상승 2분기 가격 오른 게 어떻게 될지는 또 조금 이따가 한번 저희가 토론을 해보기로 하고요. 모바일 중요한 모바일 부분은 조금 부진한 거로 추정됩니까? 어떻게 추정을 하고 있나요?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코로나발 이제 지금 코로나 재확산이 이제 신호국 중심으로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대표적으로 인도 같은 데들이 그렇고 이제 지금 동남아 쪽도 좀 이슈가 있고 오늘 같은 케이스는 한국도 이제 다시금만 1,000명대 이상의 코로나 예. 발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하량 측면에서 원래는 삼성전자가 화웨이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상당히 견제하면서 그 수혜를 삼성전자가 많이 가져갈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거를 중국의 일부 나머지 기업들과 삼성전자가 나눠 가지게 된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쪽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상당히 하이엔드보다는 로엔드 쪽인데 로엔드 쪽의 출하가 생각보다는 더디면서 생산도 좀 덜하고 인도발 생산도 좀 덜하고 출하도 좀 그러니까 소비도 좀 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바일 쪽은 기대한 것보다는 좀 덜 나오지 않았을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베트남 공장도 코로나 때문에 생산 차질이 좀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런 영향이 2분기에 이제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못 미치는 모바일 부분 그렇게 영향을 미친 거로 나오네요. 모바일 쪽이 지난번에 저도 직접 모바일 쪽을 담당하는 건 아니라서 주변에서 이제 예. 같이 연구하시는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모바일이 아무래도 부진한 게 그렇게 빨리 회복이 되진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왜 갤럭시 다음 폰 나오잖아요. 갤럭시 J 폴드 3, 또 플립 3 이런 것들이 좀 새로 출시가 되면 좀 실적이 좀 좋아질까요? 어떻습니까? 이미 그러니까 사실 말씀 주신 것이 대표적인 하이엔드 마켓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고가 제품들 대상인데 이미 사실은 고가 제품은 소위 선진국들은 수요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소위 고가 제품은 여전히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2분기까지도 고가는 잘 되고 있고 그것들이 나온다고 갑자기 전체 시장을 끌고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Q를 더 늘려야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소위 중저가로 좀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인도나 그런 기타 그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나라들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와야만 거기에 따른 이제 저희 수요도 좀 같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3분기 또 4분기에도 가장 기대를 거는 부분은 역시 그러면 뭐 반도체가 계속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어야 됩니까? 전체 분별로 볼 때? 그렇게 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원래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미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웬만한 실적 갖고는 이제 소위 감동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세 가지 정도 이제 걱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첫째로는 저희가 아까 논의했던 대로 3분기 이후 4분기, 그러니까 4분기나 내년도가의 반도체 호황이 계속될 거냐의 걱정 하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소위 이제 설비 투자가 이게 이제 마이크론도 그랬지만 이제는 비메모리뿐만 아니라 메모리 쪽도 이제 소위 EUV 극자에선 그런 상당히 초고가의 투자가 이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설비 투자 경쟁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 먼 미래로 가면은 거의 공급 과잉 우려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그 소위 비메모리 부분에서 파운드리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한 올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인텔이나 이런 데로부터 새로운 신규 주문을 받으면서 소위 양강 체제를 만들지 않게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 둘씩 조금씩은 좀 우려로 급격하게 바뀌면서 걱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된 거다. 굉장히 이게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 하나씩 좀 보고 싶네요. 3, 4분기 내년도에도 과연 지금 같은 반도체 호황이 계속될 것인가? 좀 뭐 보기에 따라서 많이 시각이 다를 텐데 김학균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반도체 수요 계속될까? 일단 오를까? 반도체 호황을 수요 측면에서 우리는 접근해야 될 거고 그랬을 때 수요 자체는 계속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과잉이 오게 되면은 항상 반도체라는 게 공급 과잉이 오면은 단가가 떨어지고 매출은 그러니까
그 네. 판매 수량은 많아져도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수익이 낮아지게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과잉 투자라고 할 만큼의 그런 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데가 사실 크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평택이랑 용인에 지금 그 뭐 용인은 이제 삽을 뜨기 시작한 상태고 평택에 이제 공장을 가동을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새롭게 공장이 돼서 그걸 가동을 한다고 그걸 100% 풀로 가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또 늘어난 만큼 노후 시설을 또 철거를 하고 이런 복합적으로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당장의 공급 과잉이 없는 이상은 그리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외에는 마이크론밖에 없으니까요. D램을 공급하는 디램이요? 네. 기업은 그런 상황에서는 하반기에 수요가 늘어나고 큰 공급 과잉이 없고 그런 상황이면은 뭐 호황이 지속된다고 봐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김학빈 연구원이 이제 호황이 지속될 근거로 이 디램의 설비 투자가 바로 확 늘어나는 건 아니고 수요는 계속될 거다 그렇게 봤는데 혹시 시장에서는 좀 이미 3분기에 정점을 치고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작년 3분기 이후에 4분기가 좋았던 게 기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 웬만큼 팔리지 않고는 올해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증가율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제 그걸 걱정하는 거고 특히 이제 노트북이 이렇게까지 팔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계속 그 가정에서 한 대 샀던 걸 내년 연도마다 살 일은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 당연히 걱정할 만한 내용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하나 거기서 포인트 해야 될 거는 예. 분명 작년에 팔렸던 만큼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노트북이 팔리지는 않을 텐데 개인 가구에서 예. 반면에 이제 기업 쪽에서의 수요는 다시 살아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의 뭐 서버 투자 시험 이런 것 말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일반 기업들도 계속 PC를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재밌는 그 통계 지표가 있는데 네. 대략 그 소위 기업의 설비 투자는 한 해 정도 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익이 늘어나면 네. 그 이익을 기반으로 그에 똑같이 설비 투자를 늘리는 게 아니고 한 해 정도 미루어서 이제 설비 투자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기업에서 저희가 일할 때 쓰는 이제 그런 데스크탑 PC도 있고 노트북 PC가 있을 텐데 결국 기업향 그러한 PC 수요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이익이 워낙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 이익들이 늘었기 때문에 같이 늘지 않겠느냐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서버향. 지금 워낙 트래픽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서버향 PC가 계속 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지금 이런 반도체 우리 삼성전자 같은 데 재고가 지금 2주 미만으로 거의 1주 수준까지로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늘어나면 4주 막 6주도 늘어나는데 지금 거의 창고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생산하면 다 팔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하반기 판가 협상이 있어서 예.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너무 빨리 걱정을 땡겨와 갖고 주가에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런 희망 섞인 낙관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니까 미래를 너무 당겨서 네.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너무 성급하게 너무 빨리 선반영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까 파운드리에서 인텔의 뭐 수요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기대감이 낮아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왜 인텔도 그렇지만 미국의 오스틴 공장에 투자한다고 할 거라고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왜 감감무소식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나요 혹시? 그렇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발표를 했던 게 그 한미 정상회담 때 비즈니스 테이블에서 발표를 했었고 예. 170억 달러 규모를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당시에 이제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질 않았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부터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문이 많았었고 그 이제 미국에 확실히 투자를 한다는 그 소문에 대한 이제 확인을 해준 거는 맞는데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는 여전히 조율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 연방 정부가 어느 정도의 규모의 지원을 한다고 해서 연방 정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돈을 주 정부가 수령을 해서 하게 될 것이고 각 주 정부마다 입장이 다르니까 삼성전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또 연방 정부에서 받은 돈 플러스 주 정부의 뭐 자금 이런 걸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각 조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지 않은가 예, 그렇게 뭐 생각합니다. 투자 계획을 철수한다거나
또는 포기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진 않죠. 어차피 네. 이제 미국 쪽에 조금 늘리려고 원래 계획도 있었고 그리고 그 발표한 자리가 또 워낙 자리다 보니까 그걸 철수한다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인텔은 그러면 삼성전자에 수주를 주지 않고 직접 생산하기로 한 거니까 삼성전자에는 상당히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네요. 이게 원래 이제 대표적으로 상당히 큰 손님, 큰 고객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소위 이제 없었던 일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이제 비메모리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좀 뒤로 밀린 거는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너무 이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이 비메모리 쪽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그 앞으로도 지금 우상향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늘어날 거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이게 플렉스라는 전 세계 넘버원이 팍스콘이 이제 소위 이제 주문받아서 OEM으로 생산하는 넘버원 업체가 팍스콘이면 네. 넘버 투가 이제 소위 플렉스라는 회사거든요. 네. 전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전자제품을 OEM으로 이제 생산을 합니다. 전자제품이요? 예, 네, 그러니까 네. 각종 전자제품. 네. 그러다 보니까 비메모리가 다 들어가죠. 네. 근데 이쪽에 구매 담당자가 한 달 전에 얘기한 바에 의하면 네. 지금 원래는 올해 한 3, 4분기 되면 비메모리의 쇼티지가 좀 끝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예. 올해 연말까지는 끝날 기미가 전혀 없고 아. 이 상황이 내년 말까지도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비메모리 공급 부족이 계속될 거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 넘버 투 OEM 그러한 플렉스의 구매 담당자가 이 얘기를 했다면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 얘기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업에 상당히 향후 소위 이제 기대, 예상, 주문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너무 섣불리 이것이 다 끝난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주가만 말씀드립니다. 보면 삼성전자 뭐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좀 있길래 그래서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공급 부족이 계속될 것 같다. 그런데 김학균 연구원님, 이 삼성전자는 투자 계획이 지금 가물가물소식인데 1등 파운드리 업체 대만의 TSMC는 굉장히 빨리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초미세 공정, 뭐 3나노도 벌써 테스트 제품을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삼성전자 굉장히 빨리 가는 거 혹시 아닙니까? TSMC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 계획은 많이 발표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뭐 어디에 얼마를 지금 투자를 했다, 삽을 떴다 이런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고요. 계획만 나온 거예요? 예, 같은 이제 계획만 발표한 상태고 말씀하신 기술 진보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이제 하면서 아무래도 좀 언론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우리 삼성보다는 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만의 언론들.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만의 이제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도 반도체 수출 20% 차지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지만은 대만은 그게 3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전체 국가가 반도체 산업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주로 우리가 반도체 통계로 얘기하는 뭐 그 디램 엑스체인지도 사실 대만에 있는 업체고요. 그다음 이 타임즈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들이 반도체에 관한 매체들이 대만에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당연히 자기 나라 기업이 잘하고 있다 이런 걸 부각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외신이라고 그걸 받아와서 또 네. 이렇게 네. 기사를 쓰고 하다 보니까 대만은 앞서가고 있고 뭐 네.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지 않느냐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도 않고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메모리 위에 이제 시스템을 얹은 그런 그 반도체도 개발을 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도 대만의 TSMC와 견줄 만한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파운드리의 일반 우리 시청자들이 알고 있는 초미세 공정 분야의 경쟁에서 그렇게 뒤지는 게 아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5나노 이하를 생산할 수 있는 그 기업은 TSMC랑 삼성전자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누가 뭐 우리가 그 2나노를 지금부터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연구개발 시작에도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 언론들은 자 이제 우린 이나로 만들었어 이렇게 예. 언론에 나오는 거죠. 네. 예. 방금 자막에는 나왔는데 이제 이 기존의 어떤 공정 기술을 뛰어넘는 이른바 차세대 기술이라고 하는 GAA 이런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새롭게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반도체를 만들 때 핀셋 공정과 지금 말씀하신 GAA는
그라운드 올 어라운드, 예, 게이트 올 네. 예, 어라운드인데 그 두 개가 이제 전류가 들어가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데 그게 네 방향으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핀셋 공정보다는 더 미세화를 했을 때 효율이 높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예. 그만큼 기술이 어려운데 삼성전자는 그걸 고집하고 있는 거고요. 네. TSMC도 이제 결국은 그쪽으로 갈 거라고 보지만은 여전히 이제 핀셋 공정으로 네. 좀 진행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력 효율이 더 높은 GAA 공정에 삼성이 뭔가 시도를 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렇게 뭐 괜찮아 보이는데 왜 삼성전자 주식을 그렇게 많이 팔아서 지금 개미들을 눈물을 짓게 만듭니까? 일차적으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이 다 그 소위 이제 자기 나라의 주가를 다 끌어올렸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제 누군가가 팔아야 사지 예. 않겠습니까? 예. 개인이 살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팔아줘야지.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 이제 연극 같은 기관들이 또 판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연초 이후에 그 한국의 그런 수급을 보면 개인이 계속 사 올리고 예.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팔았습니다. 네. 이 모습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았다 하면 삼성전자를 판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꼭 삼성전자만 팔았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고요. 좀 조금은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게 1, 2월 달에 이 매도량이 가장 컸고 예. 최근에 한두 달은 상당히 아주 마지널하게 되게 적은 정도의 그냥 매도량입니다. 매도량이 좀 그래서 줄었어요?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시면 지금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어서 주가가 못 오른다라기보다는 지금 자체로는 워낙 개인도 많이 사놓은 상태고 추가로 더 누군가 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정체인 거지. 예. 뭐 지금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좀 팔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예를 들면 이렇게 실적도 좋은데 주가는 떨어지니까 뭔가 3분기, 4분기 이후를 조금 안 좋게 보는 사람도 많다는 뜻인데 어떻게 목표 주가를 조정하고 있어? 혹시 낮춥니까 많이? 최근 들어서 이제 워낙 그 작년 4, 4분기 1월까지 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올랐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목표 주가들을 조금 과하게 올렸던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목표 주가를 일부러 좀 낮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만 원 부른 데들이 한 11만 원 낮추고 예. 뭐 이런 형태로 낮추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10만 원 전후로는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10만 원 전후로 목표 네네, 주가가? 보통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저희 흥국증권에서도 이제 목표 주가는 97,000원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혹시 안 낮추고 그냥 그대로 97,000원에 예, 저희는 그냥 계속 그걸 유지를 좀 하고 낮은 있습니다. 편이네요. 그래도 예, 상대적으로 97,000원 이면? 조금 낮은 편인데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려 세 가지들이 이제 3분기 지나고 4분기로 갈수록 우려가 기우였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그러면 주가는 다시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들고 있어서 한 해 동안 이제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는 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올 들어 최고점, 올 들어 고점에 비해서 아마 7% 이상 좀 떨어졌을 거예요. 7% 맞습니다. 가까이. 그래서 마음고생들이 좀 많으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들고 계신 분들은 저는 더 들고 가셔야 된다.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까지 잘 참으셨다가 네. 던지는 거는 좀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안타까운 버텨요? 거라고 예, 저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3분기까지 실적은 확정이 돼 있고 상당히 좋은 상태고 지금 우려했던 것들은 기후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점점 더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시간과의 싸움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표 연구원님 마지막으로 아까 수출 뭐 계속 늘어날 거로 봤는데 업황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종합 전망을 한번 글로벌 해주시죠.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 수요 산업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뭐 IoT 등등에서 결국은 다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은 없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곳이 중국밖에 사실 없는데 예. 중국은 그렇게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자체 반도체 경기만 놓고 볼 때 계속 고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 고황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우리 네, 연구원님께서. 송정현 센터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 좀 들고 있으라고 하는데 시장의 주인공이 삼성전자에서 카카오나 네이버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들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일차적으로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핫한 종목들은 거꾸로 말하면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이제 상승률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이미 모든 사람들이 좋아서 들고 있는 종목보다는 네. 오히려 지금 못 오른 종목들에 대한 기대, 특히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들이 덜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에서 일부 돈이 빠져나와서 이제 한국 같은 기업 나라로 들어온다면 네. 제일 먼저 들어올 업종이 당연히 삼성전자 같은 그렇군요. 반도체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은 제일 핫하기보다는 그 사이 지지부진했던 업종 종목으로 좀 장기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업황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